반갑습니다. 아빠 달려.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자, 너무나 추웠던 1월이 지났고 아직도 추운 2월이 왔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굵직한 대회들 많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다들 대회 준비로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1월 훈련은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1월을 보냈습니다. 체중도 한 10kg 이상 감량을 했고 마일리지는 500km를 넘겼습니다. 운이 좋게 부상도 없었고 그 흔한 감기도 걸리지 않아서 500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이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500은 도저히 뛸 수 없는 거리라 생각했고 꿈같은 숫자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러닝 초창기에 300km를 뛰고 뿌듯해서 300km를 뛰고 느낀 점이라는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500을 뛰고 나서 보니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서 나름 뿌듯하고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오늘 또 해볼 얘기는 마일리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마일리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일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 동호인들, 직장인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마일리지 쌓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천천히 뛰는 게 무슨 훈련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마일리지는 이 마라톤을 갈 수 있는 체력을 다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가 전부가 아니다, 마일리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아마 훨씬 더 높은 레벨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양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일반인 분들은 질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일리지가 진짜 제일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일리지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작년 동아마라톤 때였는데, 제가 그때 모든 훈련의 한 95% 이상은 그냥 조깅만 했습니다. 주로 언덕 위주로 많이 뛰긴 했지만 대부분 조깅, 그냥 마일리지 쌓기만 열중을 했고, 그렇게 한 350 정도를 뛰고 대회에 나가서 PB를 6분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한 게 조깅으로 인한 마일리지 쌓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였거든요. 물론 더 높은 곳을 보시는 분들은 인터벌이라든지 변속주라든지 지속주라든지 많이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은 결국 마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조깅 거리도 조금 늘어나야 되고요, 주말마다 장거리도 뛰어 주셔야 되고요. 마일리지가 늘어나면 좋은 점이 뭐냐, 근지구력이 향상되죠. 이 마라톤을 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근지구력, 먼 거리를 오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 좋아집니다. 꾸준히 오래 하실수록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거든요. 체내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을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태워서 우리가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 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능력이 또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다 장거리를 또 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많이 뛸수록 러닝의 경제성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뛰면서 달리기 스타일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동작도 조금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좀 허투루 쓰는 게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 러닝에 저의 가장 큰 특징이 케이던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케이던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러너였는데요, 대회 때도 흔히 말하는 그 180 끼가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좀 무난하게 180 이상은 다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발이 지면에 붙어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닝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게 뛰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다이어트랑 겸비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회복이 진짜 많이 빨라진 느낌이 들어요. 많이 뛰어서 조금 필요한 느낌은 있는데 몸이 무겁거나 그런 거는 확실히 예전보다 덜합니다. 이 한 달에 500을 뛰려면 단순히 생각해도 하루 평균 16에서 17km를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말에 장거리를 친다 해도 간간히 쉬는 날도 있을 테니까요. 뛴 일수를 보니까 초반에 한 3일을 쉬었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500을 뛰어야 된다는 목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간을 지나면서 500을 뛰어야 된다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뛰었습니다. 평균 뭐 15km 이상은 계속 뛰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장거리를 뛰고 다음날은 힘들어서 뛰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45km를 뛴 날도 그 다음 다리가 좀 무겁긴 했지만 또 15km 이상은 뛰어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나의 의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마일리지가 늘수록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도 이렇게 치댈수록 부드러워지고 북어도 때릴수록 연해지잖아요. 달릴수록 우리 몸도 한결 더 부드러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1월 뭐 훈련 성과들 말씀을 드려보면 10km 40분 언더를 지난주에 한번 도전을 했거든요.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 근데 그 2주 전에 있었던 그 탐런 신년회 때 제가 한 4분 5초에서 10초 페이스로 7km 만에 터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분 극초반 페이스로 8.6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40분 언더는 약간 꿈의 기록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날 조금 아쉬운 게 40분 언더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제 기록을 조금 까먹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한 3바퀴 아무리 퍼져서 갔어도 제 PB는 세울 수 있었던 페이스였거든요. 한 40분 30초에서 40초? 그 정도로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몰라요, 갑자기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요 10km 40분 언더는 저의 올해 지금 또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상반기 안에는 해보고 싶네요.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동마전에 최종 점검 그런 훈련 목표였는데 오사카 마라톤 목표이기도 했고요. 30km까지 싱글 페이스죠. 4분 30초. 그러니까 동아 마라톤 기준으로는 한 4분 28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지속적 훈련. 진짜 와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너무 무서웠는데 시작하기가. 근데 또 시작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빌드업으로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좀 빨리 달성을 하는 바람에 오사카 마라톤 목표도 한 3시간 12분 정도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30km까지는 목표 페이스를 성공을 했지만 또 대회를 나가면 주로의 고조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변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마라톤은 또 30km 이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나머지 12km를 잘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너무 만만하게만 생각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수적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훈련 성과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그 정도 표를 하게 되면 서울 동마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가 마라톤, 특히나 이 풀코스 대회를 나가면 4점이라는 걸 누구나 맞이하잖아요. 저는 4점이 한 3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마라톤 나가면 16에서 18 사이에 한번 오고요. 그리고 한 27, 8 정도 여기서 또 한번 오고, 그리고 마지막 한 35km 여기서 한번 오는 것 같은데, 4점을 잘 넘기면 세컨드 윈드가 온다 그러죠. 약간 러너사이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고통에서 해방돼서 조금 더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4점을 잘 넘기려면 결국 또 마일리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멘탈. 마일리지 그리고 장거리 훈련 뿐만 아니라 이 멘탈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첫 번째 4점이 오는 그 16km 요 지점이 조금 애매한 지점이죠. 아직 많이 왔는데 절반도 못 왔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몸에 좀 힘도 들어가고 경직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떨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저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마라톤을 뛰다가 항상 남은 거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7km로 왔으면 야 아직 25km를 더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냥 묵묵히 1km 그냥 간다 생각하고 머리를 비워야 돼요. 내가 그동안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고 장거리 훈련을 많이 했다면 그냥 나 자신을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회에서 보통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뛸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쓸데없는 잡생각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나를 믿고 가다 보면 목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멘탈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봤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쌓는 마일리지는 적금 통장에 적금을 넣는 거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이자도 크진 않지만 서서히 불어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봤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적금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많긴 하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는 건 적금이 맞거든요. 손해는 안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적금 넣는 심정으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당장 이번 2월은 힘들더라도 가을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빛을 보실 테니까 느리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보시죠.
자, 이제 저 앞에서 다리를 건너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돌고 나면 맞바람이 또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촬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돌고 나서 달리기에 조금 집중한 다음에 끝나갈 때 좀 다 돼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오늘 러닝은 15km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의 한 8km를 맞바람으로 달렸더니 정신이 없네요.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일리지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한 번에 마일리지를 너무 급격하게 늘리시면 또 부작용이 옵니다. 마일리지는 전달보다 한 10% 정도? 그 정도로 늘려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휴식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좀 그게 안 되고 있긴 한데 쉬어가면서 마일리지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즐거운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